안녕하십니까, 사진가 김찬혜입니다. 이번엔 캡처원 프로에서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루마 리버를 이용해서 장점 그리고 단점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느껴보시겠습니다. 우선 캡처원 프로에서 준비할 건 촬영된 컬러 체커 이미지가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제가 늘 강의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이 흰색 검은색까지 나오는 그라데이션 차트는 빛이 들어오는 입사 방향으로 놔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 반대로 놔뒀죠. 원래는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요렇게 놓고 찍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놓고 찍어야 돼요. 밝은 빛이 올 때는 요렇게 놔야지 하이라이트 클립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블랙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많이 오는데 블랙이 이렇게 올라가서 찍게 되면은 검은색이 회색 계열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컬러 체커는 여러분이 찍을 때부터 대충 놓고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입사광 방향에 맞춰서 흰색을 들어오는 빛 방향으로 맞춰 놓고 찍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맨 처음에 ICC 프로파일 탭에서 FX No Color Correction 클릭하시고 커브를 리니어 레스폰스로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에 맨 끝에 엑스포트 이미지의 베리언츠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창을 조금 작게 해놔서 안 나는데 엑스포트 이미지를 보시면 내보내는 폴더 지정하시고 그 다음 이미지 네임 다음에 베이스 TC 요거 한 칸 띄고 여기를 리니어라고 써놓습니다. 그 다음 티프 16비트 무압축 그 다음에 인베디드 카메라 프로파일을 선정한 상태에서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프로파일 폴더에 하나 리니어라는 파일이 하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리니어 레스폰스를 필름 하이 컨트라스트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엑스포트 이미지 베리언츠에서 여기에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베이스 톤 커브. 그 다음 엑스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톤 커브 파일에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온 사진을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바로 루마 리버 프로파일 디자이너를 열어놓고 파일 뉴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자 그럼 네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그럼 제너럴 퍼포스 ICC 프로파일을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에는 타겟 탭에 로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미지를 골라 오셔야 돼요. 방금 전에 컨버팅했던 리니어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이면 제가 컬러 밸런스는 다 잡았을 것 같아요. 좀 느린 편이 있죠. 자, 그 다음 로딩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아주 큰 단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블랙 바디를 클릭하시면 사용자 켈빈을 바꾸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카메라용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단일 광원이에요. 즉 스캐너 광원을 읽어드릴 때 쓰는 색깔 영역입니다. 카메라는 무수한 광원 조건이 있죠. 특히 자연광에는 엄청납니다. 시간대별에 변화되는 켈빈 온도, 그 다음 이제 지속광, 그 다음에 순간광, 그 외에 이제 뭐 컬러 프로파일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스캐너 프로파일을 가지고 카메라 프로파일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의 사진의 색은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컬러 체커 부분에서 이제 사용한 체커가 데이터 컬러 제품이니까요. 스파이더 체커 24 선택한 다음 쇼 타겟 그리드를 선택하면은 색깔들이 이렇게 나온 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흰색부터 검은색이 나와 있으니까 돌려야겠습니다. 이걸 매번 해줘야 돼요. 뭐 다른 컬러 체커를 써더라도 다 해줘야 돼요. 많이 번거롭죠? 놓고 그 다음 이제 그리드 인 플레이스를 클릭하신 다음 렌더를 누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 적용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선 선택 안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나와 있는 매트릭스 값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요거를 매뉴얼로 바꿔놓고 턴 매트릭스를 하면은 선택한 색깔을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컬러 체커의 색은 예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은 컬러 체커의 24색 아니면 48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개조가 깨지는 현상, 즉 그라디언트 밴딩 노이즈 아니면 또 이제 갭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사진에 이 작업을 안 하는 이만 못한 거니까 일단은 요건 건드리지도 말고요. 톤 커브에서 로드 베이스 톤 불러와야겠죠. 로드 베이스 커브 클릭하시고 아까 만들었던 베이스 TC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하단에 있는 curve 여기 탭하시고 스플라인을 선택하시면 바로 옆에 뷰 에디트를 누르고 한번 닫아 놓습니다. 한번 자동으로 렌더링이 될 거예요. 즉 화이트 밸런스가 한번 변경된 걸 볼 수 있겠는데 여기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직선으로 나와 있는 게 감마 1.0의 그래프고요. 보통 제가 캡처원 수업을 하면은 꼭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자
처음부터 1.0 간밤에는 사진이 칙칙해서 보기 싫으니까 이제 러 파일 컨버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메라 안에서 LCD에 보는 그 프리셋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예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후보정을 많이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단점은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하이라이트가 밝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다이나믹 레인지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1.0 하면은 너무 칙칙해지니까 어차피 보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 절반 정도 값만 놓게 되면은 하이라이트 클리핑은 많이 안 생기면서 큰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겠고, 섀도우가 만약에 클리핑에 걸려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더 밝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거는 애쉬 계열이고요. 요렇게 빼놓으면 좀 묵직한 느낌으로 하나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닫아놓고 그 다음 렌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만들었던 SP 라인 값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룩 부분 건드리지 마시고요. ICC 프로파일에서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EOS 5D Mark III. 그 다음 카스텀. 그 다음 이제 제작자 이름을 쓰죠. 이제 탭. 그리고 나서 엑스포트 ICC 프로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한 걸 넣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이미지 프리뷰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컬러 체커의 색깔과 컬러 채도의 그 포화도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라데이션 차트, 모노크롬 그라데이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여기에 잡색이 껴있는 거는 저는 볼 수는 있어요. 여러 번을 해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말고도 일단은 이제 이 컬러 체커를 이용해서 색깔 잡는 걸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지금은 잡색이 많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긴 푸른기, 붉은기 이렇게 올라간 게 되는데, 바탕화면에 일단 이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이제 이걸 닫아놓고 어디에 저장하냐면요. 자, 캡처 프로는 일단 여기서 꺼버리겠습니다. 끄고 다시 한번 실행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실행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바탕화면에 윈도우는 프로그램 파일스, 페이지 1, 캡처 1 프로 11, 컬러 프로파일스, 커먼에 놔둬야지 other, 즉 기타 폴더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복사해 놓고 자, 캡처 1 프로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요, 그 해당 프로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완전히 원본으로 리셋을 하고요. 이제 한 장을 초기화시켜서 나온 다음에 ICC 프로파일을 기타에서 EOS 5D Mark III 카스텀 넘어온 게 있어요. 놓고 커브를 필름 하이 컨트라스트로 놔두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사진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죠. 바로 보이는 건 뭐냐면 밝기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밝기의 기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찾냐면 여기에 노출 평가를 봐야 됩니다. Exposure Evaluation. 노출 평가를 보게 되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0.32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똑같이 0.3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얼마나 떨어진 거냐면은 얘를 리니어로 빼봐야 돼요. 아까 리니어로 한번 빼봤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2니까 한 스탑 정도는 더 올려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 거꾸로 다시 보셔야 되고 오프라인 캡처 프로 수업 때 다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스탑 바로 올리게 되면은 지금 밝기는 그나마 맞춘 걸 볼 수 있겠어요. 그쵸? 밝긴 비슷하죠?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더 클리핑이 걸리는 것 같죠? 색깔을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일단 지금 칙칙하게 톤 다운돼 있어요. 여기는 색깔들이 다 튀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자, 어떤 부분을 보냐면 컬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쪽 차트를 보게 되면 중성화가 되어 있냐를 보는 거죠. 지금 녹색 껴 있어요. 녹색 들어와 있고요. 녹색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녹색이 조금은 강하지만 여기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 사진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작업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뭐 취향껏 살짝 푸른기 내거나 요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자, 에드 컬러 리더 보면 중성화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빨리 작업을 또 해볼게요. 뭐냐면 이제 기존에 쓰던 레거시 방법이죠. 제가 쓰던 방법.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면 첫 번째는 얘는 리니어 레스폰스로 넘어오고요. 넘어온 상태에서 노출을 한 스탑 당연히 올려놔야겠고요. 그럼 대비 잡아놓고 밝기 내려놓고 채도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나온 잡색을 봐야겠어요. 그러면 녹색이 역시 많다라고 보이게 되는데, 이러면 컬러 밸런스의 마스터 채널을 가지고 일단 자, 뭐부터 올리죠? 세츄레이션 올려놓고 녹색을 좀 빼야 되니까 파란색 계열로 돌려야겠죠. 요 정도 나오고 파란색은 조금 낮춰야 되니까 조금만 내려놓고요. 빨강색으로 조금만 더 보낼게요. 근데 녹색이 지금 아직 많네요. 94, 95, 98,
94. 예,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을 바로 아시잖아요. 얼마나 걸렸는지. 색깔 포화도는 여기가 더 적어요. 여기가 더 적고 여기는 지금 녹색 잡색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조명하냐면 지금 형광등이거든요. 형광등 조명한데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를 가지고 또 이거를 바꾸게 되면 물론 좋은 값을 얻을 때까지는 이렇게 만져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진도 보라색이 있으면 녹색으로 빼서 똑같이 맞춰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이 사진의 섀도우만 좀만 올려주면 돼요. 리커버리를. 자, 나오면 여기 색깔이 돌아갔네요. 켈빈은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죠? 강의할 때. 자,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다시 오프라인 강의에서 항상 이야기 드렸죠. 자, 이렇게 통일해 놓으면 여기에서 색깔을 여러분이 바꾸려면 컬러 에디터에서 이제 이 친구는 나가도 되죠.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모어레도 지우고 컬러 에디터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컬러 에디터로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건 뭐냐면 바로 어드밴시드 항목에서 일단 여러 개 바꾸는 것도 있지만 레드 채널에서 부족한 부분의 채도, 광도 맞춰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거 색깔 바꿀 필요는 없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색깔이 보이게 해야겠죠. 놓고 그 다음에 옐로우 가서 옐로우가 너무 형광이다 그럼 좀 낮춰 놓고요. 그 다음 이제 뭐죠? 그린입니다. 여기 녹색 라인이에요. 녹색이 좀 채도가 떨어졌으면은 역시 이것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이언입니다. 사이언이 조금 어둡다라고 하면 밝게 올려놓고 색깔을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 블루 채도 좀 더 올려서 너무 형광이네요. 이 정도로 맞춰놓고 그 다음 여기 와서 바이올렛인데요. 마젠타입니다. 마젠타는 조금 더 올려주고 가야 돼요. 밝기도 올리고 채도도 올려서. 왜냐면 사진에서 제일 어둡게 나오는 색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라인은 광도가 높아야 돼요. 얼굴색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핑크 라인 다시 톤 조금만 낮춰놓고요. 그 다음 클릭해서 여기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밸류가 여기 3 정도가 돼야 돼요. 3에서 2. 그 다음 하늘색. 하늘을 찍었을 때 푸르게 나오는 건 바로 이 색이거든요. 자, 채도 이렇게 놓고 쨍하게 나오는 색이죠. 그 다음에 풀. 자, 너무 형광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살짝 요 정도. 여기 before after color 색깔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 노란색이 많이 낀 거고요. 이거는 해가 질 때의 느낌이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해가 안 끼는 사광의 느낌에서 풀 색깔의 느낌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작업이 여러분 카메라 프로파일이 바로 작업이 되는데, 이 비포 애프터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 사진이 보정이 편한 이유가 볼륨이 충분히 넓어요. 근데 이 사진은 잠시 후에 제가 컬러싱크 프로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원본에 갖고 있는 컬러 개맷의 볼륨보다 볼륨이 10이라면 얘는 볼륨이 5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절반 정도로 가게 되니까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색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없고, 이걸 작업을 캡처온 프로가 아니라 TIFF 파일에 세우게 되면 러 파일과 TIFF 파일은 당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색을, 즉 TIFF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러 파일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는 좀 세게 얘기 드리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로는 뭐 루마 리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겠지만, 자기가 이제 좀 더 정확한 색을 써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수동으로 만져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보다도 차후에 제가 올 여름 한 7월쯤 수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3D 룩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파일을 만드시게 되면은 그게 더 여러분께 더 필요한 자기만의 개성을 갖는 사진 보정이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싱크 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볼륨 값이 다른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컬러싱크 프로의 프로파일 인스펙터인데요. 좌측과 우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좌측은 캡처온 프로에서 지원하는 5막3 제너릭 기본 인베디드 카메라 프로파일이고요. 우측은 방금 전에 윈도우에서 만들었던 5막3 커스텀 프로파일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색깔 차이가 바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좌측에는 RGB가 약간의 다홍이지만 녹색, 그래도 파란색에서 살짝 보라색으로 가 있어요. 그나마 어둡죠. 근데 이쪽은 감마 값이 더 올라간 탓인지 좀 더 진한 핑크, 그 다음에 좀 더 형광 녹색, 그 다음에 밝은 보라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겜업 볼륨을 보게 되면 175만 1170이 커스텀에서는 165만 3700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는 루마 리버에서 룩업 테이블을 2.5D로 했을 때, 그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3D 룩업 테이블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거의 절반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175만이 순간 한 70만 80만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면요, 커스텀을 제가 일반 싱글 컬러로 놔두게 되면요, 원형이 아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제너릭은 기본 인베디드 프로파일은 원형이에요. 오막산부터는 이렇게 원형인데, 원형은 어디에 유리하죠? 바로 출력 프로파일을 만들 때 유리한 겁니다. 출력 프로파일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기괴한 모양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만 매칭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한 편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3D로 보게 되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와이어로 바꿔놓을게요. 와이어로 바꿔놓으면 지금 커스텀은 지금 와이어인데 어디가 깨지고 있죠? 자, 싱글 바꿔놓고요, 예, 껐습니다. 이 친구는 와이어로 놓고 보지 않아도, 자, 커스텀 만든 거예요. 커스텀은 여기가 계층이, 즉 개조가 다 깨져 있죠, 하얗게. 여기가 원래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요렇게 층이 보여야 됩니다. 층이 보여야 되는데 층이 안 보여요. 즉 하이라이트 클리핑이 이미 여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와이어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자, 하단부 파랑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잘렸죠. 즉 와이어 프레임이 이거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더 밝은 색으로, 어두운 색이 더 밝게 됐고요, 밝은 색은 더 밝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색상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에 특정 이미지를 올려놓더라도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리면 더 재미있고 유익하겠지만, 여기 이 친구는 커스텀은 대부분 제가 아까 테스트로 이미지 올려봤을 때는 다 바깥쪽에 있더라고요. 즉 2D로 보게 되면 이미지를 찍으면 색깔 분포가 붉은색이다 라고 하면 붉은색이 여기쯤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즉 클리핑이 될 수밖에 없죠. 달라붙는 현상. 근데 제너릭 쪽에서는 충분히 그 색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걸치고 있는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게 있더라도 그래도 여기 걸치는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이 포화되는 영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이제 제가 아는 선배님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이 프로파일은 정확함을 위해서 만들기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는 정도에서 멈추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지만, 이걸 절대값이라고 여기고 기존에 제공되는 인베디드 카메라 프로파일은 무시한 상태에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걸 신봉하는 상태가 되면 오묘한 샛길로 빠지게 됩니다. 샛길로 빠지면 내가 어떠한 사진을 보정하고 있는지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사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개성 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3D 룩업 테이블을 이제 ICC 프로파일로 컨버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또 아니면 또 온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